안녕하세요, 아이랩의 C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나이키닷컴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순으로 정렬을 다시 하면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신발 나이키 N354 라인의 드랍 타입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신발이 조금 의미가 있는 거는 이 N354 라인이 나이키의 디자인을 실험하는 그런 부서에서 만든 프로토타입 신발들이 있을 텐데, 그 신발들을 기존에 있던 신발들하고 적절하게 잘 배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신발을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을 가미를 시켜서 재탄생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N354 라인이. 이번에 이 N354 라인으로 사실 우리나라에는 허라치하고 이 드랍 타입 두 개만 나왔는데, 사실은 훨씬 더 인기가 많은 모델이 있어요. 에어포스 1 모델이 미국에서는 발매가 됐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 에어포스 1 모델은 발매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뭐 추후에 발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드랍 타입하고 허라치 요 두 가지만 발매를 한 상태고요. 네, 오늘 뭐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모델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지금 뭐 나이키닷컴 사이트에도 사이즈별로 충분히 재고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드랍 타입이나 허라치 모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보고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델도 역시 그렇게 큰 반응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아싸 스타일인지 제가 좋아하는 모델들은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윗면에 N354라고 손으로 쓴 것 같은 느낌으로 적혀져 있고, 기존에는 안 보였던 요 내 구석에 나침반 같은 모양의 무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부시가 이렇게 양 사이드에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박스 옆면에 우리가 오프화이트 모델에서 많이 봤던 그런 공사장 출입 금지 표시 같은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 모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나이키가 오프화이트나 사카이 같은 그런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한 후에 그 유명한 모델들의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콜라보 모델이 아닌 나이키 그냥 단독 모델에 그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적용을 시키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 모델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박스에서도 이렇게 오프화이트를 연상시키는 이런 패턴을 썼다는 게 조금 재밌네요. 이쪽에는 뭐 수우시, 그리고 이쪽에는 나이키, 이쪽에는 사이즈 탭하고 N354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제품명은 나이키 드랍 타입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는 AV6697-100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 박스도 뭔가 기존의 나이키에서는 흔히 보지 못했던 그런 마분지 느낌의 박스 컬러로 되어 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뭐 속지는 기본적인 속지 그냥 한 장만 들어있고요. 네, 일단 신발을 꺼내봤고요. 미드솔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블레이저의 미드솔과 아웃솔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고, 앞이 부분은 천연 소재는 전혀 사용이 안 된 전체적으로 합성 소재로만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컬러는 뭐 전체적으로 화이트하고 약간 옅은 베이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강렬하게 레드 컬러나 블루 컬러, 검은색 컬러, 이 세 가지 컬러가 많이 쓰이진 않았지만 군데군데 들어가서 좀 눈에 띄는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사실 가피는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는데, 미드솔이 무거운 고무로 쓰여서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 토박스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토박스는 사실 요 앞코 부분이 상당히 두껍게 올라가 있어요. 다른 그런 보통 신발들보다 두껍게 올라가 있으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굴곡을 줘서, 그냥 뭐 한 판으로 이렇게 고무로 들어갔으면은 조금 심심한 느낌이었을 텐데, 이렇게 굴곡을 한번 주면서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고요. 가피의 기본 소재는 폴리에스터 소재로 되어 있고, 네,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의 효과는 거의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조직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 가피는 전체적으로 같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신발의 바깥쪽에 이 새끼발가락 쪽에는 베이지 컬러의 부직포가 이렇게 한 겹이 가피 위에 덧대어져 있고, 이 위에 양각으로 수우시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네, 이 소재는 신발끈 주변에도 같은 컬러, 같은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 쫙 옆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약간 노란색, 겨자색으로
직물이 한 겹이 덧대어져 있어요. 사실 뭐 기능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디자인적인 요소로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가피가 거의 무채색의 뭐 하얀색이나 옅은 베이지 컬러인데 요거는 조금 짙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요 부분도 조금 눈에 띄는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요 윗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키에서 실험적인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N354 라인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 폰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쓴 캘리그라피의 느낌으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글씨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 오프화이트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라보를 하면서 얻게 된 디자인 요소들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쫙 돌아가면 여기에 쓰였던 똑같은 소재가 뒤꿈치에 전체적으로 크게 한 장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폴리에스터 합성 소재이긴 하지만 스웨이드처럼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재질들이 한번 오염이 되면 세척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가죽은 아니기 때문에 빨래핀으로 빡빡 묻혀서 밀면 지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뻐 보이네요. 그리고 이 신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험적인 이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드솔과 가피를 살짝 겹쳐서 연결하는 띠가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고무띠는 수평을 맞춰서 붙인 것도 아니고 뒤쪽으로 갈수록 싹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뒤꿈치를 돌아서 반대쪽 신발 안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 신발의 어떤 그런 실험적인 디자인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디자인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나이키 사카이 콜라보로 나온 사카이 미드컷 모델, 그 모델에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이 신발은 뭐 콜라보 제품은 아니지만 그런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한 걸 볼 수 있네요. 기능적으로 큰 의미는 없겠지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기존에 나왔던 신발들보다 새로운 느낌이고 실험적인 느낌이 많이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발목 부분 을 지지해주는 이 부분은 천연 소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성 가죽으로 되어 있을 거고 컬러는 블랙이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수우시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수우시가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수우시의 꼬리 부분이 위아래로 엇갈리게 선이 마무리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 수우시의 모양까지도 실험적으로 넣어놨다라는 게 이 신발의 컨셉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혀 부분을 보여드리면은 혀 부분은 요새 뭐 이렇게 마감을 하는 신발들이 많이 있는데 혀의 옆부분을 마감을 하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펀지가 그냥 그대로 보이게 마감을 해놨어요. 그냥 보기에는 새로운 느낌이고 이뻐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오염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혀의 앞부분에는 뒤꿈치 부분에서 봤던 그 수우시, 꼬리 부분이 위아래로 엇갈리게 이렇게 그려진 수우시가 파란색 폴리에스터 위에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혀의 안쪽은 바깥쪽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컬러, 굉장히 형광 빨간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만져본 스펀지가 상당히 좀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끈을 꽉 묶어도 그렇게 뭐 발등에 무리가 많이 가는 느낌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인솔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인솔이 꽤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혀의 안쪽하고는 조금 다른 형광 느낌이 아닌 레드 컬러의 인솔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이 드랍 타입이라는 모델이 2001년도에 나이키 에어 모우 앱이라는 프로토타입을 기초로 디자인됐다라고 써있네요. 2001년도의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2019년도에 다시 제작을 한 신발인데 지금 봐도 굉장히 실험적인 느낌이 강하네요. 아웃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이저에서 봤던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미드솔의 느낌도 블레이저에 쓰였던 조금 딱딱한 느낌을 주는 그런 미드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뭐 통풍을 위해서 안쪽과 바깥쪽 두 개씩 뚫어놨는데 큰 의미는 없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은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 드랍 타입이라는 모델은 사실 뭐 이렇게 실루엣만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신발들과 큰 차이가 없는 일반적으로 많이 본 뭐 테니스화 같은 느낌의 신발이긴 하지만 군데군데 살짝 실험적인 요소를 넣은 이런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심하지도 않고
않고 중간에 밸런스를 잘 맞춘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89,000원이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잖아요. 뭐 물론 이 신발이 그렇게 기능적으로 뛰어난 신발은 아니지만 그 정도 가격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여름이고 비도 많이 와서 비 오는 날에 신어도 뭐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뭐 기능적인 거를 떠나서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심플한 신발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조금 매력 포인트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이런 신발들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디자인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직접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나이키 N354 라인 중 드랍 타입을 신고 있고요. 7월 1일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나이키 중 가장 최신의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신발을 신을 때 세 번째 구멍까지 조금 느슨하게 해놓고 신발을 신었고요. 신발을 딱 신었을 때의 느낌, 지금 제가 정 사이즈, 저는 모든 신발을 정 사이즈 275로 신고 지금 이 신발도 275로 지금 신고 있는데요. 폴리에스터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볼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압박감을 느끼고 있진 않아요. 편안하게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길이에 있어서는 고무 부분 바로 직전에 엄지발가락이 가 있는 정도로 길이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발 리뷰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N354 라인은 이렇게 종이 탭이 한 장이 더 붙어 있어요. N354 라인의 어떤 디자인 컨셉이나 뭐 모토 같은 게 적혀 있는 이런 종이가 한 장 붙어 있다라는 거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힐 슬립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힐 슬립이 요즘에 제가 리뷰했던 뭐 블레이저나 테일윈드 또 마찬가지였지만 심플한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뒤꿈치에 힐 슬립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발과의 밀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조금 뛰는 상황에서도 뒤꿈치는 거의 슬립이 나지 않는 그런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을 때 토박스의 가운데 부분이 항상 접히기 마련인데, 이 부분이 폴리에스터 재질로 되어 있어서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발들은 요게 이제 길을 조금 들이기 전까지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유연한 느낌이어서 새 신발이어도 신자마자 걸을 때 앞부분이 접히는 느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네요. 조명이 다른 데서 보니까 고무 부분은 완벽히 100% 화이트라고 치면 가피는 살짝 연한 하늘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혀 부분이 새파란색이고, 또 옆에서 이렇게 살짝 비춰지는 요 혀의 안쪽이 강렬한 레드로 되어 있어서 걸으면서 보면은 얼핏 보이는 이런 컬러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쿠션은 역시나 제가 블레이저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력은 거의 없는 굉장히 딱딱한 느낌의 미드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르테즈나 테일윈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그런 미드솔이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뛰어도 뒤꿈치 힐슬립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착화감은 정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360도로 보여드리면서 착샷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샷까지 보고 오셨고요. 이렇게 로우컷 모델들, 기능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느낌을 기대하지 않았던 신발들이 착화감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조금 놀랍기도 하네요. 뭐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신발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렇게 착화감까지도 만족스러울지 몰라서 이 신발에 대한 가성비가 더 좋게 느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쿠션이 조금 딱딱하다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 이 신발의 유일한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제가 초반에 미드솔 때문에 무게가 조금 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4g 나오네요.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렇게 무거운 신발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화감이 좋아서 더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의 실험적인 디자인이 듬뿍 들어가 있는 드랍 타입이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봤고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과하지 않은 실험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새로운 라인업을 런칭할 때는 초기 모델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은데, 이 신발도 가격대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뭐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여서 가격 대비 만족도는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의 그
가장 인기 있는 그 모델은 출시를 안 하고 이렇게 드랍 타입이나 호라치 같은 약간 비주류 모델들만 출시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에어포스 1은 아직 보지 못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드랍 타입이란 모델은 가격 대비 괜찮은 디자인적인 느낌과 착화감을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7월 1일이잖아요. 1년의 반을 보내고 이제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데 7월 달부터 뭐 12월까지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계획 세우셔서 나머지 6개월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완연한 여름인데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에어컨 틀고 자다가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더라도 이불은 꼭 덮고 자는 수면 습관으로 감기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드랍 타임 괜찮은 것 같아요.